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현재 초측근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명이 정무특보라고 하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상당한 측근으로 이 사람은 분류가 되겠죠. 앵간한 인물을 본인의 정무특보로 앉히진 않을 테니까. 근데 와, 더불어 만짐당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걸까요? 이재명의 초측근인 이 양반의 과거와 전과 목록들이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이재명은 품고 있었다라는 건데, 정말이지 여기는 강력 범죄를 뭐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당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이긴 한가 봅니다. 자, 한 총련 의장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 강의원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자, 일단 한 총련 의장 출신에서부터가 에라입니다. 이 타이틀에 걸맞게 그는 한 총련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수배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2달간 도피 생활을 했었습니다. 2달 동안 도피를 하다가 결국에 검거가 됐는데, 당시 기사입니다. 1997년 7월 2일 뉴스기사,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5기 의장 강의원 씨 경찰에 검거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가 됐던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도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고, 도망. 일단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하나 또 있습니다. 당대표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정무특보도 같은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은 건지 뭔지, 이 사람은 2005년 2월 5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던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근데 상당히 잘못된 사람인 게, 그로부터 1년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엔 사고까지 됩니다. 두 번째죠. 그때는 2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놈의 동네는 음주운전은 거의 기본 옵션입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박용진도 그렇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을 했죠. 남을 다치게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이건 앵간한 사죄로 될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걸 2번이나 했고, 심지어 2번째는 대물 사고까지 냈어요. 뭐 과거가 대충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 2건의 죄명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2003년 벌어졌던 성추행 사건, 그리고 2차 가해. 제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뭔지. 2003년 강의원은 학생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어떤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키스, 포옹 등의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2018년 피해자는 본인이 강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면서 미투에 나서죠. 그리고 강의원의 성희롱 사건, 즉 강의원 성희롱 사건 백서가 15년 만에 전 국민에게 공개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그 전까지 공개되지 않았을 뿐, 운동권이라 불리는 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만한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시 남도일보라는 인터넷 신문에 익명으로 이것이 첫 보도가 됐는데, 이 타이밍은 강 의원이 광산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한 시점이었어요. 출마를 하려고 한 시점에 미투가 터지고 백서까지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니까 리스크가 컸던 강 의원은 출마를 포기하고 본인의 SNS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과문이 그때 그 사과문이에요. 근데 사과문이기는 한데 끝은 사과가 아닌 사과문. 여러분도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2003년 강의원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또한 그간 제 삶을 지켜본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일주일 넘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상 유포된 사실과 댓글들을 보면서 인정이 되질 않았고 분노만 키웠습니다. 특정인의 과장된 SNS 글에 무너져버린 가족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아파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 또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실일까? 그럴 리가 있을까? 15년 세월이 흘렀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첫머리에 피해자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아 미안한 마음이 아주 그냥 손톱만큼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보시는 글은 지금은 삭제가 되고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강 의원은 이 글을 지우고 얼마 후 본인이 고문으로 있었던 광산 더불어연구소를 통해서 미투 사건을 정면으로 반박, 즉 아예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아요. 2003년 강형 사건 진실을 말하다 2003년 강형 사건은 미투 운동이 아니다, 정의로 위장한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로써 강 의원은 성희롱 사건의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하게 된 셈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선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해당 사건의 사건 백서에는 강 의원의 증언이 이렇게 성희롱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 라는 진술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이라고 이렇게 강 의원이 보냈던 사과 메일 캡처본까지 담겨져 있죠. 근데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나에 관한 미투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즉 미투를 냈던 성추행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듯한 액션을 취한 것이죠. 합의 아래 이뤄진 스킨십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고 다녔다 등등 쌉소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들은 피해자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등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제서야 우리 국민에게 다시 알려진 거예요. 1심 재판부 강 특보의 성추행과 가해가 인정이 된다라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해당 재판은 2020년 8월 항소 기각, 2021년 12월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이 되면서 확정이 됐어요. 즉 강제 성추행 성희롱을 한 강 의원이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입장을 바꿨고 법정 다툼 끝에 1,000만 원 손해배상이 확정됐다라는 이 사실이 지금 다시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의 그 특보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기사가 왜 이제 뜨냐? 이 사람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고 등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런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 사람을 공천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얼마 전에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 공천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발표한 게 아마 화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정무특보라는 사람은 민주당 내규에서 정한 5대 비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거란 말이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의 대처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대충 왁구가 잡히시죠 이제 여러분? 자, 우리는 느낍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목들을 상당히 많은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놈의 동네는 정말이지 덧없는 것이 일반적이구나. 음주운전은 뭐 기본 옵션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인사 검증 좀 하세요. 필터링으로 좀 걸르라고. 물론 당대표부터가 걸러지지 않아서 무리인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음주운전 2번에 수배됐다 도주했던 경력까지 있고 이번에 성추행 2차 가해고 뭐야 이게. 민주당이 자꾸만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면 뭐 우리야 좋습니다만, 야 그래도 눈살이 찌푸려지기는 합니다. 저 동네는 도대체 뭐하는 동네인가 싶어서. 오늘의 시안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